아유, 원장님, 간만에 뵙습니다. 아, 대답을 해야지. 이거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봐요. 네, 이거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일단 이게 의료법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유튜브도 병원 사고 나오면 또 머리 아파가지고 아, 사고 나오면 안 돼요. 혹시 몰라서 아, 혹시 몰라서 원장님이 평소에 이제 통증 중점으로 진료를 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좀 몇 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50견이 오셨어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네. 70이 넘으셨는데 70견 아닌가요? 그 통상적으로 50대에 많이 오신다고 해서 50견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이 어깨 통증이 그냥 어깨 통증이다 해서 다 50견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50견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50견은 동결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착성 관절 낭염이 좀 더 의학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50대에 많이 온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운동 같은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꼭 50대가 아니더라도 20대, 30대 분들도 50견이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어깨가 이런데 저도 50견일 수도 있겠네요? 진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어깨 질환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유착성 관절 낭염 50견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가 확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깨 질환과 비교했을 때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팔이 보통 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아파서 못 올리시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절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못 올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외부에서 팔을 올렸을 때도 팔이 올라가지 못하는 정말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팔이 안 올라가는 질환의 경우에는 50견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질환과의 감별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많이 들어보시는 이제 파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겠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근육 파열, 힘줄 파열이기 때문에 주 증상은 통증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힘줄에 파열이 돼서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주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 팔을 올린 상태로 천천히 떨어뜨렸을 때 파열된 부위에 힘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힘이 안 들어가서 팔이 툭 떨어지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주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깨에 석회 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는데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에는 힘줄에 석회가 끼어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50견과 다르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팔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50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팔을 올려도 정말 안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 50견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원장님 긴장되시네요. 또 생각보다 복잡 다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했지? 50견. 유착성 관절 낭염. 유착성 이름이 관절 어렵죠? 낭염은 네. 이게 자가 치유,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아니면 치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휴식을 잘 취했을 때 저절로 낫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어깨의 구성을 보시면 날개뼈와 팔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날개뼈와 팔뼈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관절낭이라고 하는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뻣뻣해져서 날개뼈와 팔뼈가 잘 움직여지지 않고 한 몸처럼 움직여지는 것을 50견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팔을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날개뼈와 팔뼈가 1대2의 비율로 관절이 움직여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50견의 경우에는 날개뼈와 팔뼈가 굳어져서 한 몸처럼 움직여지기 때문에 원래는 팔이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이 움직여지면서 어깨가 들려야 되는데 팔뼈와 날개뼈가 같이 움직여지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 서로 각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낫다고 하더라도 내가 180도까지 팔을 올리지 못하고 한 이 정도까지만 올리는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적 한방치료로는 50견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한약치료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요.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관절낭 쪽의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서 회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약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천연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로 근육인대 관절을 빨리 풀어주고 이것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오십견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십견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추나치료인데요. 날개뼈와 팔뼈가 각자의 리듬을 가지고 팔을 움직여줘야지 자유롭게 움직여지는데 수기 치료를 통해서 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추나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오십견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른 치료들도 다 중요하지만 추나 치료를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있는 염증들을 줄여주고 회복을 빨리 돕게 하는 약제를 위주로 처방을 해서 오십견이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오십견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